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정부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핵심은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입니다. 소비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클릭 한두 번으로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시작을 목표로 정부 주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시작으로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한 뒤 이를 하나로 묶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높으면서도 카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이 원스톱 비대면으로 금리가 저렴한 은행 신용대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금융회사 간 경쟁으로 기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량 차주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마다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대환대출을 위해 대출 모집인이나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들었는데 이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신용자를 위해 내년까지 연금리 20% 초과 대출의 대환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쿠팡이 네이버 일본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전 세계 4위 규모인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쿠팡의 최대 투자자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200조 원에 달하는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을 잡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쿠팡과 손 회장의 의도대로 된다면 쿠팡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영역을 키울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일본의 독특한 배달 문화와 고령화는 쿠팡 모델의 일본 현지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모델을 그대로 일본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재배달률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택배업계에서는 고객이 직접 물건을 수령할 때까지 수차례 재배송하는 것이 법칙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택배 인력난 역시 쿠팡 모델을 일본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은 초대형 물류센터와 직고영한 배송 인력이 기반이 되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한국계 1세대 펀드 매니저로 월가에서 이름을 날린 비은황이 폭발한 아케고스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무라가 본 피해만 2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투자은행들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며 29일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파생 상품은 TRS로 알려졌습니다.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정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거래입니다. 국내에서도 라인펀드 사태로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비르황의 아케고스 캐피털은 패밀리 오피스 특성상 월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투자회사입니다. 하지만 대형 투자은행들에는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중요한 고객이었습니다. TRS는 운용사가 거래 내역을 자사 명의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 패밀리 오피스가 즐겨 쓰는 투자 구조입니다. 자산가들과 월가의 공생관계가 이 파생상품 구조에 녹아 있습니다. 월가가 이번 사태에 크게 긴장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풀린 유동성으로 뉴욕 증시가 역사상 최고점을 경신해왔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하락장이 본격화하면 이런 B2는 초대형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작년 3월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물가지수 모두 급격히 하락한 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인플레 압력에 뚜렷한 예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월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는 일단 불을 꺼야 하니 앞뒤 계산 없이 물을 퍼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생각보다 빨리 개발되며 불이 일찍 진화된 것입니다. 급한 불을 잡고 보니 이제 지하실에 가득 찬 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민거리가 된 것입니다. 너무 일찍 유동성을 회수하면 긴축 발작이 날까 두렵고 그렇다고 놔두면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향후 위험 요인으로 꼽은 인플레이션과 긴축 발작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과연 소방수인 FED가 불도 완전히 진화하고 고인물도 효과적으로 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즉 FED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